자, 문법 공식입니다. 요것도 모의고사 답지 보시기 전에 해설 강의를 바로 틀기 전에 무조건 얘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문법 공식 첫 번째.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점검하시고 가세요. 자, 명사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나 저거 다 아는 건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목보입니다라고 말해 주세요. 주목보. 그러면 주어는 뭐냐? 명사입니다. 목적어는 뭐냐? 명사입니다. 보어는 뭐냐? 명사입니다. 다시 명사가 뭐야? 주목보. 주어는 명사. 목적어는 명사. 보어는 명사입니다. 그중에서 저는 목적어를 제일 많이 강조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말이 붙는 말이야? 을과 르이 붙는 말이야. 뭐 다 안다고요? 네, 더 지켜보세요. 그럼 저희가 고3이 될 때까지 나오는 이 명사의 종류는 총 몇 가지냐? 총 5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합관계대명사는 뺐어요. 첫 번째 동명사 뭐 다 알죠? 두 번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여기까지 괜찮죠? 대주어 동사, if 외도주어 동사. 자, 먼저 이 대주어 동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뒷페이지. 뒷페이지로 갑니다. 여기 노트 7번에 대세 모든 것이라고 돼 있죠? 노트 7번에 대세 모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잘 봐. 자, 내가 니들한테 물어볼게요. 대시 뭐야? 말해봐. 대시 뭐예요? 그럼 뭐 명접이에요. 관계대명사요. 이런 소리 할 거죠? 그렇게 하니까 대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먼저 큰 나무를 보셔야 돼요. 대신 무조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대신 무조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대신 무조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대신 무조건 명사 아니면 형용사입니다. 지금 요거는 조금 짧은 버전으로 해볼 겁니다. 긴 버전은 제 유튜브에 아주 길게 자세하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대신 이렇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만 먼저 따져주시면 돼요. 그 조건은 뭐냐? 대신 명사일 때는 뒤에가 완전하고요. 대신 형용사일 땐 뒤에가 불완전합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한 게 뭐예요? 라고 니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불완전한 게 뭡니까? 앞으로 좀 넘어올게요. 불완전하다라는 건 여기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보어가 없는 건 고교 과정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복격관계대명사 들어봤습니까? 너네가 영문과를 가시면 이제 복격관계대명사랑 주격관계대명사는 같다라고 배우는데 너무 어려운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뒤에가 불완전한 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이 두 가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자, 목적어가 없을 때를 보시면 VT가 타동사죠. 타동사 모르면 진짜 큰일 나죠. 타동사. 타동사 뒤에 목적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전치사 뒤에 맨날 명사라고 하시는데 일단 전치사 뒤에 목적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목적어가 명사인 거죠. 아까 뭐 했어? 명사가 뭐였어? 주목보였잖아. 목적어가 뭐야? 명사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의 조건이 뭐야?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다. 요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다시 뒷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이해가 되죠? 대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대신 명사다. 아니면 형용사다. 명사 안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격이 있는 거고 형용사 안에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총 4가지죠. 그거는 제가 좀 긴 버전으로 제 유튜브에 길게 올려놨습니다. 일단 요거 먼저 아시면 되겠어요. 자, 8번도 먼저 하고 갈게. 8, 9번을 먼저 하고 갈게. 자, 왓의 모든 것. 자, 왓이라는 것은 뭐 왓이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 왓은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왓은 뒤에가 무조건 어때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게 뭐라고?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트 9번을 먼저 하고 가야 되는데
의문사랑 관계사를 완벽하게 좀 구별해 보자. 이거를 왜 구별해야 되지? 이거를 왜 구별해야 되죠? I know where she is. 자, 제가 이 문장을 썼어요. 니들이 맞춰봐봐. 이때 where는 의문사야, 관계사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각해봐. 의문사야. 의문사는 알겠어,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겠지. 그러면 관계사는 어때? 알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고 했기 때문에 where는 뭐가 돼요? where는 관계사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뭐가 생략된 거야? 더 플레이스라는 선행사가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의 정확한 해석은 뭡니까? 나는 안다. 그녀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의문사랑 관계사를 구별하는 게 지금 당장 1학년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2, 3 가면서 신텍스가 어려워지면서 의문사랑 관계사를 구별 안 하면 큰일 날 날이 옵니다. 무조건 지금부터 의문사랑 관계사를 구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의문사는 몰라. 관계사는 알아로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럼 what을 더 해볼게요. 자, what도 두 가지겠죠. what은 의문사랑 관계사가 되겠죠. what은 의문사랑 관계사가 되겠죠. 자, 예문을 써볼게. 쌤이 원래 글씨를 조금 못 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나는 안다. 나는 안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안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what은 뭐겠어요? 안다라고 했으니까 관계사겠죠. 자, 아래는 모른다라고 했네.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what은 뭐겠어요? 의문사겠죠. 해석이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달라져? 나는 안다. 그럼 관계사일 때 what의 뜻은 뭐야? 것이야. 너가 작년 했던 것을. 아래는 나는 모른다. 너가 지난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를 모른다. 이게 해석이 같아요. 지금부터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집니다. 지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what은 의문사로도 쓰이고 관계사로도 쓰인다.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겠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노트 2번에 지금 제목이 명사니까 이때 대신 뒤에가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당연히 완전해야겠죠? 그쵸? 자, if whether 주어 동사는 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러면 언제 대 쓰고 언제 if 쓰고 언제 의문사 쓰냐? 잘 구별해 보자. 대을 쓸 때는 알 때입니다. 알 때. if whether를 쓸 때는 어떤 때겠어요? 모를 때입니다. 모를 때. 인지 아닌지니까. 의문사 주어 동사는 언제 쓴다고? 방금 했죠. 언제 쓰겠어? 모를 때 씁니다. 그러면 선생님 if whether랑 의문사 주어 동사의 차이점 뭔가요? if whether 주어 동사는 모르긴 모르는데 그녀가 내 파티에 올지 안 올지 yes나 no의 대답을 요구할 때 if whether인 거고 의문사 주어 동사는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할 때 의문사 주어 동사입니다. 지금 이거는 독해할 때 필요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의문사 투부정사 무조건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했죠? what 무조건 명사다. 그 다음에 how도 무조건 명사입니다. how도 앞에 명사가 없고요. 근데 how는 뒤에는 완전합니다. how도 당연히 의문사랑 관계사가 다 되고요. 다시 해볼게요. 여기까지 다시. 자, 명사가 문장 내에서 뭐로 쓰인다? 주, 목, 보로 쓰인다. 주어는 명사, 목적어는 명사, 보어는 명사다.
목적어는 뭐가 붙는 말이야? 을과 르이 붙는 말이다. 오케이?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나오는 명사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다. 동명사,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내가 영어를 배우는데 이러한 한국 이름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중요하지. 한국어로 배우잖아. 아셔야 돼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그 다음에 대주어 동사. 이때 대신 뒤에가 어때야 돼? 완전해야 돼. 대시 뒤에가 불완전하면 형용사야. 지금 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시 뒤에가 완전하다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if 외도 주어 동사 인지 아닌지. 봐봐. 이거 명사일 때 인지 아닌지죠. 우리가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을 할 때는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입니다. 부사절이 뭔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의문사 투부정사도 명사고요. 그 다음에 what도 무조건 명사다. how도 명사다. 암기하셔야 돼요. 독해할 때 필요합니다. 문법과 독해는 하나지 어떻게 문법과 독해가 따로따로겠어요. 자, 노트 4번에 타동사와 자동사를 아냐. 이 타동사와 자동사는 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단 동사 뒤에 을과 르를 붙일 수 있으면 타동사고 을과 르를 못 붙이면 자동사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은 가끔씩 허점이 생기죠. 어떻게 해요? 만약에 봐봐. 여기 봐봐. 여기 가다라는 동사가 있어. 물어볼게. 나는 갔다 학교를. 말 돼 안 돼? 되지. 나는 갔다 학교에. 말 돼 안 돼? 되죠. 요거는 둘 다 돼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도 뭐 결혼을 좀 해야 되는데.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 봐봐. 결혼하다 누구누구를이 아니라 결혼하다 누구누구와예요. 이런 식으로 을과 르를 붙이는 것, 을과 르를 안 붙이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시면 우리가 굉장히 공부가 쉬워지는데 이 언어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언어는 이건 빙산입니다. 빙산. 언어는 문화, 컬처, 문화에서 가장 윗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 자체는 1대1 대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사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이 말을 듣고 되게 공감하시면 공부 좀 열심히 한 거죠.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요런 거 기억나? 기억 안 나면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을과 를로 안 끝나는 타동사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제가 또 차차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부침개 먹고 가장자리 있죠. 그 가장자리. 그 가장자리를 우리가 노릇노릇하다라고 합니다. 노릇노릇. 노릇노릇이 뭐예요? 약간 색깔 들어가죠. 노랗죠. 거기다가 바삭바삭한 느낌이 들어가지. 한국 형용사는 그 두 가지를 다 넣을 수 있어. 영어의 노릇노릇이 뭐 있어? 크리스피? 그건 그냥 바삭바삭한 거야. 옐로이쉬 그냥 노란 겁니다. 영어는 노릇노릇이 없어요. 왜요? 김치 부침개가 없거든. 이런 식으로 문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약속이기 때문이야. 약속이지 뭐 물리학, 과학처럼 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학으로 끝나는 건 무조건 공식이 있지만 언어는 약속이기 때문에 걔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좀 다를 수 있다. 요거를 받아들이시면 가다는 을과 를도 붙을 수 있고 어디에도 붙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냐? 어떠한 동사에 명사를 즉 목적어를 전치사를 붙여야 쓸 수 있다. 그러면 자동사죠. Look at me. Look me가 아니지. 그럼 look이라는 건 자동사겠네. 여기 아래 타동사는 바로 뒤에 명사
즉 목적어를 바로 뒤에 쓸 수 있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쳐봐. 바로 뒤에 을과 르이라는 말이 나온다. 아니면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온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완벽해. 자동사는 을과 르이 못 나온다. 또는 명사가 바로 못 나오고 뒤에 전치사가 나온다. 이러면 자동사야. 됐죠? 다음 페이지.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능동태가 뭐예요? 능동태가 뭡니까? 그러면 제가 손바닥에다 니들 답을 써볼게.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야. 그게 능동태가 아니야.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이거 능동태예요? 아니지. 앉다는 sit입니다. on the chair. 방금 말했죠. 전치사를 붙여야 되면 sit은 자동사인걸?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능동태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능동태는 3형식, 4형식, 5형식이 능동태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네? 능동태가 뭐예요? 3, 4, 5형식. 선생님, 1, 2형식은 뭔가요? 태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잖아.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태. 1형식은 목적어가 없으니까 태가 없어요. 태라는 건 3, 4, 5형식에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동태는 뭡니까? 수동태. 자, 앞에 제가 복싱 시합을 합니다. 팡팡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조명이 저를 비추고 있거든요. 카메라가 저를 비추고 있거든요. 능동태는 주어가 스팟라이트를 받으면 그게 능동태고, 스팟라이트가 쟤한테 가 있으면 수동태예요. 주어가 주인공이면 능동태인 거고요. 목적어가 주인공이면 그게 수동태인 겁니다. 그 행동은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주먹을 뻗어서 얘를 때렸어. 얘는 나한테 맞았어. 행위는 똑같습니다. 자, 수동태는 3, 4, 5형식에서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뺀 것. 그러면 능동태가 3개니까 수동태도 3개가 되겠죠. 됐죠? 요걸 좀 다시 말하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되겠어 안 되겠어? 너무 중요한 말. 자동사는 수동태가 되겠니 안 되겠니? 당연히 안 되지. 태라는 건 목적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을 보시면 오늘 요거 이 살은 별표 3개고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살이 나왔을 때 무조건 괄호 칠 거거든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괄호 칠 거예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괄호 칠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무조건 괄호 칠 겁니다. 분사가 뭐예요? 분사가 형용사입니다. 관계사절이 뭡니까? 관계사절이 뭐예요? 여기 지우고 좀 쓸게요. 너네들은 알아서 센스 있게 쓰세요. 어디다가? 자, 관계사 써볼게. who, whom, which, whose, when, why, where, how, what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요렇게는 앞에 우리가 선행사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 who부터 where까지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요거를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아, 절이 뭐냐고요? 절은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동사가 들어있는 게 절이야. 주어가 없는 절도 있어요. 형용사절은 주어가 없을 수 있죠. 주격관계대명사절은 주어가 없죠. 자, 그래서 절이라는 건 동사만 들어있으면 절이야. 자, who부터 where까지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절이고 아까 how랑 what은 어디에서 배웠죠? 명사에서 배웠죠. 명사절. 명사절. 됐지? 그러면 관계사절은 무조건 뭐다? 이따가 무조건 괄호칠 거야. 형용사. 괄호치고 해석 안 할 거야. 괄호치고 해석 안 할 거야. 이제 투부정사 형용사적인 용법과 부사적인 용법 괄호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부사절. 부사절을 설명하기 전에 전 또 여기 지워볼게요. 필기 알아서 센스 있게 하세요. 자, 부사절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자, 아무것도 안 묻는 문장은 주절이고요. 접속사를 붙여야 된다라면 우리는 요거를 종속절이라고 부릅니다. 종속절. 얘는 주절입니다. 자, 종속절. 여기는 이제 좀 짧은 버전의 설명을 할게요. 종속절 안에 명사절이 있습니다. 형용사절이 있고요. 명사절 앞에서 다 했고요. 형용사절도 방금 했어요. 그쵸? 그러면 주절이 중요하냐, 종속절이 중요하냐? 주인, 종, 슬레이브. 뭐가 중요하겠어? 당연히 주절이 중요하지. 비가 왔기 때문에 나는 학교 가지 않았다. 뭐가 중요해? 학교 가지 않았다가 중요하지. 내가 너라면 그렇게 살지 않겠어. 뭐가 중요해? 그렇게 살지 않겠어가 중요하지. 맞지?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라면 먹고 있었다. 뭐가 중요해? 라면 먹고 있었던 게 중요하잖아. 이해가? 됐지? 그래서 종속절은 중요하지 않은 문장이라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싹 다 괄호치고 읽지도 않을 거야. 눈길도 안 줄 거야. 알겠지? 자, 주절. 주절 위주로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거다. 그리고 이 종속절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명사절, 자,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제외하고 이제 너네가 영문과를 가시면 형용사절도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데 그건 됐고요. 자, 명사절과 형용사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사절을 뭐로 만들 수 있냐? 분사 구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너무나 제가 중요한 말 했죠? 보통 니들은 분사랑 분사 구문을 구별을 못해. 방금 얘기했지. 분사가 뭐라고? 분사가 뭐야? 형용사야. 분사 구문은 뭐야? 부사절을 줄인 거야. 다시 말해볼게. 분사가 뭐라고? 형용사. 분사 구문은 뭘 줄였어? 부사절을 줄인 거야.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다 해봤고요. 요거는 무조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요거는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특히 이제 이 부사절 요거는 진짜 많이 쓸 거니까 아시겠죠? 이 수업을 꼭 듣고 모의고사 풀이를 보셔야 됩니다.